런닝화,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신어보니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비싸고 인기 있는 제품이라도 내 발과 달리는 방식에 맞지 않으면 좋은 러닝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잘못 고르면 돈은 돈대로 쓰고 발과 무릎에 부담만 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추천 제품을 열심히 찾아도 막상 품절이거나 구매한 뒤 후회하고 신발장에만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러닝화 평가 사이트 런리핏에서 실제 사용자와 전문가, 운동선수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 중 2026년 현재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제가 직접 신어본 4가지 모델만 골랐습니다. 과연 어떤 신발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델이 잘 맞을까요? 지금부터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줄 런닝화 탑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보기 전에 런닝화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발을 신는 목적입니다. 같은 런닝화라도 천천히 오래 달리기에 알맞은 신발이 있고 속도를 높이는 훈련에 알맞은 신발이 있습니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했거나 한 켤레로 대부분의 훈련을 해결하고 싶다면 기록을 줄이기 위한 신발보다는 편안하게 자주 신을 수 있는 평소 훈련용 런닝화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밑창의 푹신함과 탄성입니다. 밑창이 푹신하면 착지할 때 발과 다리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탄성이 좋으면 눌렸던 밑창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다음 발걸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무조건 푹신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부드러우면 발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단단하면 오래 달릴수록 피로가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밑창이 두껍고 푹신한 신발은 충격을 잘 줄여주지만 바닥이 좁으면 착지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뒤꿈치와 발목을 잘 잡아주는지, 발이 닿는 바닥 부분이 충분히 넓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게와 신었을 때의 편안함입니다. 가벼운 신발은 발을 빠르게 움직이기 좋지만 발을 받쳐주는 힘이나 튼튼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푹신한 소재와 고무가 많이 들어간 신발은 편하고 튼튼하지만 빠르게 달릴 때 무겁고 둔하게 느껴질 수 있죠. 마지막은 미끄러지지 않는 힘과 튼튼함입니다. 런닝화는 반복해서 신는 제품인 만큼 비에 젖은 길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지, 신발을 오래 신어도 쉽게 닳거나 찢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4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입니다. 처음 신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발을 감싸는 겉감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신축성이 좋은 니트 소재가 발을 양말처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발가락 주변에도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공기도 비교적 잘 통하고 튼튼한 편이고요. 바닥에는 자동차 타이어로 잘 알려진 컨티넨탈의 고무를 사용해 일상생활과 가벼운 러닝을 한 켤레로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뒤꿈치 쪽이 높은 구조라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분에게도 편안한 신발입니다. 저도 러닝뿐 아니라 오래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신기에는 4제품 가운데 쓰임새가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달리면서 속도를 조금 높이자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측정된 무게가 292g으로 가벼운 편이 아니고 신발이 발을 빠르게 따라오기보다 발밑에 무게가 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달릴 때는 편하지만 속도를 높일수록 둔하게 느껴졌고 발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힘도 다소 부족했습니다. 가격까지 고려하면 달리기 성능보다는 일상에서의 편안함과 다양한 쓰임새를 중요하게 보는 분에게 더 알맞습니다. 두 번째는 뉴발란스 퓨어셀 레벨 V5입니다. 4개 제품을 번갈아 신어보니 가벼움은 레벨 V5가 가장 확실했습니다. 측정된 무게가 220g으로 울트라 부스트보다 70g 이상 가벼웠습니다. 부드럽고 탄성 있는 밑창과 유연한 바닥 덕분에 발을 움직일 때 신발이 방해되지 않았고 속도를 조금씩 높이기도 편했습니다. 땅을 직접 밟고 밀어내는 듯한 가볍고 산뜻한 느낌도 좋았고요. 천천히 달리는 가벼운 러닝부터 속도를 높이는 훈련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의 가운데나 앞부분부터 땅에 닿는 분에게 잘 맞는 신발입니다. 다만 가벼운 만큼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발을 감싸는 겉감이 아주 튼튼한 편은 아니고 더운 날 오래 신으면 신발 안에 열이 차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젖은 길이나 흙이 묻은 길에서는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푹신하고 가볍기는 하지만 오래 달렸을 때 발을 넓고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은 약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보자라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키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보메로 플러스를 신었을 때 풍부한 푹신함과 탄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밑창 전체에 나이키의 가볍고 탄성 있는 소재가 들어있었습니다. 착지할 때는 푹신하게 충격을 받아주고 눌린 밑창이 다시 올라오면서 통통 튀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다리가 무거운 날 천천히 달려보니 착지할 때 다리에 전해지는 부담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힘든 훈련 다음날 가볍게 달리거나 속도보다 다리가 중요한 장거리 러닝에서 장점이 분명한 신발입니다. 하지만 보메로 플러스도 측정된 무게가 약 289g으로 가벼운 신발은 아닙니다. 푹신함과 탄성은 좋지만
속도를 높이면 신발의 큰 크기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발가락이 들어가는 앞부분도 생각보다 여유가 적어서 발볼이 넓다면 오래 달릴수록 조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오래 신었을 때는 신발 안에 열이 머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실제 평가에서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점, 발가락 주변이 좁은 점, 젖은 길에서 잘 미끄러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푹신하고 탄성 있는 나이키 러닝화를 찾는 분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발볼이 넓거나 더운 날 자주 달리는 분이라면 반드시 직접 신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평소 데일리 러닝화로 가장 추천하는 호카 본디9입니다. 본디9은 처음 몇 걸음을 걸었을 때보다 실제로 달리고 거리가 쌓일수록 장점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밑창 소재는 이전 모델보다 더 부드럽고 탄성 있는 느낌을 줍니다. 발밑에는 푹신한 소재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 반복해서 착지할 때 생기는 충격을 편안하게 줄여줍니다. 제가 특히 좋게 느낀 부분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본디9은 단순히 밑창만 푹신하고 두껍게 만든 신발이 아닙니다. 발이 닿는 바닥을 넓게 만들어 착지할 때 발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발밑 전체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착지 자세가 일정하지 않은 초보 러너에게 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면 달릴 때마다 같은 위치로 착지하기가 어렵고 오래 달릴수록 자세도 쉽게 흐트러지기 때문이죠. 직접 달려보니 본디9은 착지할 때마다 발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고 다음 발걸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퓨어셀 레벨처럼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는 신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에게 처음부터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른 속도보다 일정한 속도로 편안하게 달리는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디9의 푹신한 밑창은 천천히 달릴 때 발바닥과 다리에 전해지는 충격을 편안하게 줄여줬습니다. 오래 달린 뒤에도 발과 다리에 남는 부담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측정된 무게는 약 303g으로 4제품 중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직접 신어보니 천천히 달리는 평소 훈련에서는 이 무게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넓은 바닥과 튼튼한 구조에서 오는 묵직한 안정감 덕분에 발이 들뜨지 않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물론 빠른 기록을 위한 신발이라면 가벼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자주 달릴 수 있게 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세 제품과 비교해보면 본디9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먼저 울트라 부스트는 속도를 높일수록 신발의 무게가 느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디9 역시 빠른 기록을 위한 신발은 아닙니다. 하지만 속도를 조금 높였을 때도 넓은 바닥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줘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발을 빠르게 밀어주는 힘은 강하지만 속도를 높여도 안정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은 초보 러너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퓨어셀 레벨 5는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기 좋았지만 발을 감싸는 겉감의 튼튼함과 신발 안에 차는 열, 젖은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힘이 아쉬웠습니다. 반면 본디9은 신발의 구조가 더 튼튼해 반복해서 신기 좋았습니다. 직접 달렸을 때도 신발 안에 열이 덜 차는 편이었고 바닥이 땅을 넓게 잡아줘 젖은 길에서도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메로 플러스는 푹신함이 좋았지만 발가락 주변이 좁아서 발볼이 넓은 사람은 오래 달릴수록 조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본디9은 넓은 바닥이 발밑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오래 달렸을 때 발의 앞부분에 조이는 느낌도 비교적 덜했습니다. 다만 기본 모델이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발볼이 넓은 분은 폭이 더 넓게 나온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제가 4개의 제품을 직접 신어본 뒤 러닝을 나갈 때 가장 자주 손이 갔던 신발도 본디9이었습니다. 처음 신었을 때 푹신함도 좋았지만 본디9의 진짜 장점은 오래 달릴수록 잘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달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편했고 러닝을 마친 뒤 발과 다리에 남는 부담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러닝 습관을 꾸준히 만들고 싶은 초보 러너, 편안하게 천천히 달리는 분, 힘든 훈련 다음날 가볍게 달리는 분, 안정적으로 긴 거리에 도전하려는 분에게 본디9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러닝뿐만 아니라 평소 걷기에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켤레를 용도에 따라 구분해서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초보자라면 한 켤레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본디9을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가격을 다시 비교해보고 제가 확인한 가장 저렴한 구매처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한 러닝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